네, 입으로 돌아왔습니다. 배경이 많이 바뀌었죠? 네. 한두 달 바뀌었습니다. 예. 자, 오늘 2부에서는 저희가 항상 초대 손님을 모시고 네. 말씀을 나누는데요. 오늘 2부에 모신 초대 손님은 강영구 한양대 교수님입니다. 현재 지금 한양대 블록체인 연구원에서 활동하고 있으시기도 하죠. 자, 자기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한양대학교 경영대학 파이낸스 경영학과의 강영구 교수라고 합니다. 한양대 블록체인 연구원 산하 비즈니스 협력센터의 센터장을 맡고도 있습니다. 네. 한양대 교수 부임 전에 제가 이제 이화여대에서도 교수로 재직했었고요. 그 전에는 2008년까지 도쿄에서 리만 브라더스라는 회사에 다니기도 했습니다.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2008년 금융위기 때 리만 브라더스가 파산하면서 글로벌 금융위기가 시작되기도 했었습니다. 그때 이제 파산하기 전부터 회사가 좀 흔들렸는데 마침 제가 그때 박사과정 휴학 중이었거든요. 그래서 재빨리 사표를 내고 학교로 피신을 가서 학위를 마쳤습니다. 그래도 이게 굉장히 리만 브라더스에 대한 애착이 많았는데요. 애착을 가지고 근무하던 회사가 파산하는 모습까지는 보지 않아서 그나마 다행이라고 스스로 굉장히 위안하고 있습니다. 예. 예. 일단 지금 댓글에 지금 그렇게 댓글에 지금 잠깐 보죠. 댓글 반응이 되게 뜨겁네요. 예. 재빨리 사표. 예. 교수님 외모. 한양대 연영과 아니시냐고. 폭발적인 지금 반응이 오고 있습니다. 목소리도 좋다고 그러시고, 지금, 예, 2008년 금융위기 이후로 저도 직장에서 잘리고라고 하시는 댓글도 있었는데요. 네. 그런 분도. 예. 이런 예. 핫한 반응 어떠세요, 교수님? 적응이 잘 안 되고 굉장히 당황스럽습니다. 여기 좀 자주 불러주세요. 예. 정말요? 처음 느껴볼 수 있는. 자주 오고 싶으신 거네요. 네, 그러니까요. 어디서 이렇게 저를 좋아해? 자주 느끼면 반응이 적응이 되실까요? 글쎄요. 네. 아니 근데 수업하실 때도 이런 네, 얘기는 꽤 들으실 것 맞아요. 같은데, 예. 학생들 근데 앞에서, 네. 학생들이 있는 학생들에게 듣지 않는 반응은 딱 하나 있긴 있을 것 같아요. 영양과 교수님 아니냐, 영양과 겸임 아니냐라는 얘기가 있는데 그건 아니시죠? 예, 경영학에만 집중하면서 하고 있습니다. 네. 그 정도 축복은 아니었던 것 같고요. 참 그리고 제가 이제 리만 브라더스 근무 전에 좀 직장 경력이 많았는데요. 네. 그래서 좀 삼성자산운용에서 근무도 했었고 국제통화기금에서 근무도 좀 했었고요. 그다음에 엑센추어 전략팀에서 재무와 금융에 관한 각종 프로젝트를 수행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제 첫 직장은 공군장교였습니다. 장교 출신이십니다. 장교 출신이죠. 네. 어쩐지 뭔가 이렇게 딱 각이 잡히신 느낌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적응이 잘 안 되는 그런 말씀 한꺼번에 갑자기 많이 들어요. 네. 되게 되게란 말을 되게 많이 쓰네요. 경력이 보시면은 되게 다채로우세요. 이 교수님 중에서 이렇게 다채로운 경력을 가지고 계신 분이 생각보다 그렇게 많지는 않으신 걸로 알고 있는데, 윤학미님이 저도 공군 출신입니다. 원주 8비행단인가요, 저게? 예, 원주 8비행단이고요. 저는 네. 수원 제10 전투비행단에 있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나중에 얘기 나누시는 걸로 댓글 통해서 하고. 그렇습니다. 보면 삼성자산운용에 있으셨고 국제통화기금에도 있으셨어요. 예, 그렇습니다. 네. 거기 팔러시 디벨롭먼트 팀이라고 있었는데요. 오. FDI를 연구하는 그런 걸 했었습니다. FDI라고 하면 어떤? Foreign Direct Investment고요. 오. 그래서 이제 IMF의 기부 예. 특성상 국제적인 자본의 흐름을 연구해야 되는데 예. 그 당시에 글로벌 Foreign Direct FDI가 어떤 식으로 결정되고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일종의 팔러시 리포트를 쓰기도 했었습니다. 영어 많이 나옵니다. 앞으로 많이 나올 겁니다. 예. 발음도 귀를 좋으세요. 살짝 그러시고 그래야 될 것 같아요. 근데 그 중에서 국가부도의 날, IMF 때 있었던 거죠. 예, 그 얘기가 지금 나올 거예요. 근데 그 중에서도 사기 캐릭터지. 사기 캐릭터 이거 나중에 얘기 나올 거예요. 예, 방황을 많이 했었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저런 일들을 많이 했습니다. 네. 국제적인 자금의 흐름은 어떤가요?라고. 그렇게 어려운 질문. 네. 지금 현재 국제적인 자금의 흐름은 역시 미중 무역 전쟁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네, 여기까지만 듣겠습니다. 여기서 더 나오면 이게 2시간짜리 맞아요. 끝이 없습니다. 네, 잘 끊어주셨어요. 네, 레드원이 좀 이해 좀 해주시고. 네. 사실 이 이력에서 오늘 방송 전에도 잠깐 말씀 나눴었는데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그 금융위기 때 그 이전에 리만 브라더스에 있으시다가 금융위기 이전에 이제 나와서 이제 그때 이제 박사를 마치시고 이제 학교로 가신 거잖아요. 그 과정이 되게 궁금해요. 이건 정말 남들이 보면은 이건 정말 신의 한 수가 아닌가. 맞아요. 딱 그 타이밍. 네, 그렇죠. 그렇죠. 재빨리 도망쳐 나왔는데 네. 그때 저처럼 도망치지 못하고 네. 저는 이제 박사 과정으로 도망치면 됐는데 끝까지 거기에 붙어있던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친구들이. 그분들은 근데 그분들이 지금 다 몇십억씩 벌고 있는 어떻게 그렇게 네. 그러니까 대단히 성공을 한 거죠. 도망쳐서 나올 때 뭔가를 가지고 나오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제가 거기서 굿즈를 몇 개 가지고 나왔었죠. 리만 브라더스 티셔츠도 가지고 나왔고 그 다음에 컵도 좀 가지고 나왔고 제일 중요해. 네. 이건 정말 처음 이야기하는 건데. 진짜 최초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저 디스트리트에서 나갈 때 디스트리트 굿즈를 가져오는 것과 뭔가 사뭇 다른 것 같긴 한데 그러셨군요. 근데 계셨던 분은 그럼 어떻게 성공을 그렇게 하게 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리만 브라더스가 월스트리트에서도 굉장히 공격적인 회사 중에 하나였습니다. 네네네. 굉장히 공격적인 좀 점잖지 않은 어떤 굉장히 공격적인 회사였는데 그 그러다 보니까 리만 브라더스가 반으로 쪼개져서 한쪽은 노무라 인수되고 네네네. 한쪽은 바클레이라는 회사에 인수됐는데 둘 다 굉장히 상당히 얌전한 회사들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늑대 같은 리만 사람들이 들어가서 거기 있는 사람들을 몰아내고 거기에 자리를 차지하고 지금 다 몇십억씩 받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회사는 인수됐지만 회사 안에 있던 분들은 그 안에서 어찌 보면 경쟁에서 살아남아서 회사의 맞습니다. 주요 직책을 차지하고 있으신 거죠. 예, 지금 그러고 있습니다. 노무라하고 또 어디였었습니까? 노무라고 이제 아시아와 유럽은 노무라라는 회사가 예, 인수했고 노무라였고. 그다음에 미국은 바클레이 캐피탈이라는 바클레이였죠. 지금 현재 노무라와 바클레이의 주요 임원들은 다 리먼 출신이시라는 거. 네, 리만 출신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것도 어찌 보면은 그 숨겨진 얘기인 것 같아요. 그러게요. 네, 그렇습니다. 모시지 않았으면 못 들었을 얘기일 것 같은데. 근데 여기에서 또 이제 지금 댓글 히트작이 지금 댓글 쓰시고 기다리고 있으신 것 같아요. 커피라고. 야, 이 정말 먹튀가 아니라 정말 댓글의 센스에 박수를 안 보는 커피. 정말 걸작입니다. 걸작. 그러게요. 아니 아까 때 얘기하다가 중간에 딱 나오셨는데 웃음 참느라 혼났습니다. 근데 그 컵티의 성과가 지금 좋지 못해요. 그게 안타까운 얘기입니다.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어쨌든 근데 그렇게 이제 나오셔가지고 어쨌든 근데 학계에 있으셨는데 그 전에 리만에 있으시면서 굉장히 좀 실제 업계에 있었던 거잖아요. 네, 다양한 경험을 좀 하셨을 것 같아요. 보시면은. 그래서 이제 금융위기를 현장에서 직접 그죠. 겪은 어떻게 보면 귀중한 경험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를 통해서 어떻게 금융과 자본시장에 대한 이해를 많이 넓힐 수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파생상품 등 다양한 금융상품 그리고 관련 기술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게 되고 이것이 결국 블록체인과 암호화폐에 대한 관심으로 이어졌다고 볼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금융위기가 발발한 지 벌써 11년이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정말 옛날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정말 과거의 일입니다. 정말 옛날 일이긴 한데 왜 이렇게 좋아하시나요? 아니 오늘 너무 재밌습니다. 재밌으신가요? 옛날 사람이 나오니까 재밌으신가요? 아닙니다. 우리도 코인 얘기를 겪었죠라고. 코인 1년 동안이나 마음고생들 심했습니다. 코인 위기가 아니라 코인 겨울이라고 생각하시죠. 크립토 윈터. 그렇죠. 크립토 윈터. 크립토 윈터 좋은데 이게 짝짝 달라붙는데요? 좋은 말이네요. 만들어내신 건가요? 어디서 제가 만들었습니다. 그러고 보니 이제 금융위기 이후로 미국 역사, 경제 역사상 두 번째로 큰 호황을 지금 누리고 있거든요. 지금 약간 끝물이라고 하는데 어떻게 보면 이 뒤에 크립토의 엄청난 호황이 올 수도 있습니다, 사실. 자, 옛날 분의 한마디였습니다. 근데 08학번 분이 지금 저 08학번이라고 학교는 잘 어떻게 금융이기 때문에 다니셨는지 참 더 옛날 얘기를 해서 좀 그런데요. 저희 강민구 교수님은 저희 학교 선배님이십니다. 그래서 학교에 다닐 때 몇 분 이렇게 뵀던 분인데 저나 이제 강민구 교수님은 저희가 학교 다닐 때는 IMF가 왔었어가지고요. 제가 이제 공군장교를 마치는 연도가 98년이었습니다. 무지 힘들었습니다. IMF 때 힘들었거든요. 너무 옛날 얘긴데. 삼엽충 뭐 이런 좀 애초에 이거 의도한 게 아닌데 어떻게 얘기가 좀 그렇게 되네요. 보는 분들이 즐거우셨으면 참 좋겠습니다만 어떻게 참 그걸 알 수가 없긴 하네요. 저희는 안에서 지금 옆에 이 포터님이 굉장히 즐거워하시고 있긴 한데
커피 하실 때 커피 하실 때 기방했다고 예, 그러셨다고 하네요. 아, 예, 98학번. 아, 저분, 그러니까 98학번 분이시나 위에 08학번 분이시나 금융위기 개그 센스는 뭘까요? 예. 저 08학번이나 98학번이나 금융위기나 IMF 때 이렇게 학교에 있으니까 저 때 쓰신 분들은 저희도 IMF 때 힘든 만큼이나 금융위기 있을 때 힘드셨을 것 같아요 보면은. 이제 무지 힘드셨을 겁니다. 예, 아이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08학번이시라고 하면 이제 학교를 졸업하시고 직장에나 아니면 이제 사회에서 이렇게 활동을 하실 시기일 건데 코인 겹을 또 뜯고 계신 건 아니시죠? 우려가 살짝 그러지 않으시겠죠? 네. 예. 이제 그만 주우셔야죠. 예. 자, 예, 그럼 이제 계속 얘기를 진행해 보도록 하죠. 그럼 교수님 학교에서는 어느 쪽을 주로 좀 연구를 하고 있으신가요? 예, 제가 가장 관심 있는 분야는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행동경제학 연구를 하는 것입니다. 특히 이제 자원을 어떻게 배분하고 그 과정에서 전략을 어떻게 수립하는 그 프로세스 자체에 관심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핀테크 같은 금융혁신, 머신러닝, 경영윤리 등도 공부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블록체인과 암호화폐 분야도 이와 연관된 맥락에서 바라보고 연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빅데이터 행동경제학은 몇 번 얘기를 들어본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예. 경제 쪽에 좀 관심이 많은 분들은 이 행동경제학에 대해서 좀 얘기를 들으셨을 것 같은데, 예, 이게 기존 경제하고는 조금 많이 다르지 않습니까? 행동경제학이라고 하면. 이제 썼는데요. 이제 행동경제학도 이제는 메인스트림으로 들어왔다고 보면 될 것 주류로 같습니다. 이제 올라오고 있군요. 그래서 행동경제학을 하는 이제 세일러 교수님이 이제 네네네. 작년에 왔었고 제가 그래서 기조연설도 같이 했었는데요. 네. 세일러 교수님이 이제 행동경제학을 변방의 학문이고 뭐 이런 식으로 말하지 말고 자기도 주류 학문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었습니다. 네. 줄여서 행경 흥미롭다고. 행경, 네, 굉장히 흥미로운 학문이고요. 네, 재밌습니다. 혹시 교수님이 교수를 부임하셔서 이게 주류 학문이 됐다라는 그런 거는? 그건 마치 제가 리만에 있어서 리만이 망했다는 말과 비슷해요. 2부 담을 수가 없었는데 담으겠습니다. 예. 그렇다고 합니다. 이 행동경제학이 주류 경제학에 비근할 정도로 된 거는 결코 이 강윤 교수님이 교수님을 부임해서 된 건 아닙니다. 다른 여러 많은 이유가 있겠지요. 행동경제학이 대학 과정에도 있다고. 소셜세이브님이시네요. 대학 과정에도 개설이 돼서 이제 학부에서도 얘기하나 보네요. 맞습니다. 그만큼 이제 많이 학문적으로 뭐랄까 인지도가 높아지고 많은 연구가 수행이 된 결과에 쌓인 거겠죠. 맞습니다. 행동경제학에서 노벨상이 벌써 한 대여섯 명이 나왔습니다. 네. 노벨상에서 많이 받던 것 같아요. 행동경제학이나 뭐 미시경제학도 그렇고 보면은. 예. 사실 1955년인가 허버트 사이먼이라는 교수님이 벌써 그때부터 행동경제학이 시초인데요. 그분이 벌써 그때부터 노벨상을 받았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점점 어려운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 얘기를 계속 진행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자, 그런데 행동경제학 말씀하셨었는데 그렇다고 하면 예. 자, 연구는 그렇게 하시는데 그럼 학교에서 강의도 그러면은 그쪽을 좀 많이 하시나요? 어떠신가요? 항상 그게 그런 것 같지는 않습니다. 학교에서는 이제 파생상품, 금융공학, 채권, 이자율 이런 쪽을 강의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제가 리만 브러더스에서 퀀트 애널리스트였거든요. 퀀트 애널리스트. 예. 영어 많이 나옵니다. 예. 그래서 퀀트다 보니까 제가 했던 일이 그 분야라서 이제 강의도 그쪽으로 많이 하게 된 거고요. 예. 물론 제 관심사와는 조금 거리가 있는 분야인데 한번 강의를 맡게 되니까 이게 바꾸려면 힘들거든요. 교수님들이 새로운 강의가 쉽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 주제 변경하려 힘들고 귀찮으니까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요즘 제가 가르치는 금융공학이 정말 재밌어졌습니다. 이게 데이터 사이언스, 머신러닝 위주로 굉장히 변해가는 추세거든요. 그러다가 결국 금융공학과 머신러닝 특화된 회사까지 제가 창업을 하게 되는. 회사까지 창업을 하시나요? 그 회사 이름이? 거기서 광고해도 되나요? 여기서 앞으로 크게 뜰 한다 파트너스라는 회사입니다. 앞으로 크게 뜰은 편집 알아서 해주시고요. 한다 파트너스라는 걸. 뭐든지 한다. 네. 창업에서 이렇게 하고 계시죠. 사실 이 데이터 사이언스와 빅데이터 이쪽에 대한 관심은 예전부터 있으셨어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암호화폐와 블록체인 쪽에 이렇게 많이 하고 계신데 그 전에도 이 첨단 기술과 금융 또는 경제와의 접목에 대해서 굉장히 오랫동안 연구를 하시는 분이고 그 이전에 그러니까 그 빅데이터 관련해 가지고 연구를 하신 사례가 있죠.
그래서 최근도 하고 있고 열심히 하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이런 것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옆에서 보면 막 이제 댓글들이 올라오는데요. 네. 코인 거래소에 실시간으로 올라오는 채팅창들을 분석해가지고 그 빅데이터를 분석해가지고 그걸로 이제 채권이 아니죠. 코인의 움직임을 설명하고 이런 것도 하고 있고요. 그리고 한때는 이제 마운트곡스라고 파산한 거래소가 있는데 거기에 큰 데이터가 있는데 그걸 어떻게 구해가지고 분석하고 있고 그렇게도 했었습니다. 네. 저 판다 파트너스라고 하셨는데 맞습니까? 한다 파트너스입니다. 한양대 한입니다. 아까는 뭐든지 다 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네, 그런 중의적인 의미로 한다인 거군요. 이 한양대를 살짝 얘기를 한번 예. 교수님 요즘 최애 코인은 뭔가요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얘기는 하다 보면 아마 나올 겁니다. 조금만 지켜봐 주시면 아마 될 것 같아요. 자, 이제 그런데 아까 앞에서 이제 소개를 하고 말씀하신 것처럼 한양대 블록체인 연구원에서 지금 활동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블록체인에 이렇게 관심을 두게 된 배경도 조금 말씀해 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앞에 살짝 얘기를 드렸는데요. 네. 사실 크게 특별한 계기나 이유를 꼽기는 어려운 게 요즘 너무들 이렇게 관심이 많으시지 않습니까? 처음엔 저도 암호화폐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암호화폐를 연구하다 보니까 블록체인에도 관심을 안 가질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연결이 돼 있죠. 네. 그러니까요. 아무튼 처음 관심은 순전히 학술적인 관심으로 시작되었습니다. 2013년도에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분이 로버트 쉴러라는 교수님이 계십니다. 이분이 바로 행동경제학에 대한 학술적 공로로 노벨상을 받으셨거든요. 이분이 비트코인 시장을 보고 한마디 하셨어요. 어떻게요? 전 세계 행동경제학자들은 이 기회를 놓치면 안 된다. 역사적인 연구 기회니까 빨리 이걸 연구해야 된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예. 만국의 경제학자들이여 단결하라. 만국의 경제학자들이여 연구하라. 이 말 오랜만에 하네요. 이런 거. 그래서 이제 경제학자들이 실제로 그 뒤로 이 분야 연구를 좀 많이 하고 있고 저를 포함해서 많이 했었습니다. 네. 그러다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마운트복스 데이터도 분석하고 채팅창 데이터도 분석하고 전 세계 거의 모든 거래소 데이터를 다 모아서 거의 분단위로 이렇게 분석을 했었습니다. 네. 그리고 한때 이제 국내 헤지펀드나 운용사들에게 암호화폐 투자해야 된다라고 막 얘기하고 다닌 적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과는 10만 원 투자해서 50만 원이 됐네요, 제가. 10만 원을 헤지펀드 운용사에 맡기셨습니까? 이게 잘 안 됐고요. 뭐 여러 가지 문제로 헤지펀드나 이제 운용사에서 다루기가 힘들었습니다. 아무튼 그러다가 이제 한양대에서 작년에 블록체인에 이제 관심 있는 교수들이 스터디를 해보자는 얘기가 나왔고 그 모임이 결국 발전해서 블록체인 연구원 설립까지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한양대 블록체인 연구원 설립이 그렇게 된 거네요. 어떻게 그렇게 이어지게 된 거죠. 네. 보시면은 아시겠지만 특히 그 헤지펀드 운용사들한테 암호화폐 투자해야 한다고 말씀하셨던 거는 꽤 놀라운 일이죠. 보면은 사실 이게 지금도 이제 얘기가 되고 있는 뭐 제도권 금융의 유입, 금융권의 유입 이런 얘기들이 꽤 많은데 그걸 이제 예전부터 촉구를 하고 다니셨다는 거니까 그건 꽤 듣는 저도 조금 놀랄 얘기인 것 같습니다. 네. 좀 안타깝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소셜세이브님이 아주 긴 장문에 해주셨네요. 긴 글을 쓰셨는데 그 전에 교수님 재테크 전략은 뭔가요? 제 재테크 전략이요? 네. 사실 제가 이제 금융기관과 여러 가지 일을 하고 있어서 네. 여러 가지 재테크에 제약이 좀 있습니다. 개별 주식이나 이런 걸 하기 힘들고요. 그래서 주로 ETF 등의 그 패시브 투자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패시브 투자. 이런 패시브 투자를 하고 계신데 수익률이 좀 괜찮으신 걸로 알고 있어요. 패시브 투자를 하면 수익률이 나쁠 수가 없습니다. 아시다시피 이런 말 하면 좀 그런데 대부분의 펀드 매니저들의 90%가 시장을 못 따라가거든요. 그러니까 패시브 투자만 여러분이 하셔도 상위 10%에 드는 펀드 매니저가 되시는 겁니다. 사실은. 그냥 본인 스스로가요? 네, 그렇습니다. 꿀팁인데요? 자, 점점 이제 블록체인이 아니라 이 얘기 계속 나가다 보면은 이제 재테크에 관심들이 많이 많아지고 댓글에도 재테크가 많이 올라오면서 이게 재테크 오를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보입니다. 99.9%가 될 것 같은데 여기서 끊고 이제 그래서 소셜세이브님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소셜세이브님이 말씀하셨네요. 행동경제학의 입장으로 봤을 때
대부분의 합의 구조들이 이제 인센티브 기반에서 행동을 유발한다고 뭐 게임 시어리 이렇게 되죠. 그런데 이 부분을 어떻게 보시나요?라고 이렇게 질문 주셨어요. 어떠신가요? 굉장히 게임 시어리는 사실 이제 행동 경작으로만은 행동 경작은 이제 인간의 비합리적인 행동, 합리적으로 설명되지 않은 부분을 다루는 건데 이제 많은 합의 구조들은 게임 시어리의 기반을 두는 굉장히 합리성의 기반을 두는 구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막상 사람들의 행동을 보면 여러 가지 뭐 하드포크네 이런 걸 하는 거 보면 사람들의 행동이 그렇게 합리적으로 움직이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그 커뮤니티 내에서는. 그쵸. 그래서 굉장히 그런 분야의 행동 경제학적 연구나 그런 것도 굉장히 연구할 소재가 많은 굉장히 흥미있는 주제가 많습니다. 네. 저도 계속 연구하려고 합니다. 그렇죠. 네.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옆에 교수님인데 제가 이런 말을 하기가 좀 그렇긴 합니다만 합리성이라는 걸 어떻게 이제 정의를 하고 전제를 하느냐 이거의 문제인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그렇다고 해서 비합리적인 것이 많다고 해서 합리적인 것이 통하지 않는다라고 보기도 좀 애매한 것 같기도 하고요. 그쵸. 예. 그렇다고 해서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합리적인 거에 맞춰서 이렇게 인센티브에 기반해서 하는 게 최선이느냐? 그건 그러니까 최선이라기보다는 이게 어찌 보면 지금 현 상태에서는 가장 최선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상태이긴 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이것이 최선이 아닐 가능성은 절대 배제할 수는 없는 거죠.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개척하고 하느냐가 이게 아직 그 뭐랄까 블록체인이나 암호화폐 쪽에서 프레화의 속재 좀 더 발전할 여지가 많다는 것으로 이렇게 긍정적으로 그렇게 볼 수도 있는 거고요. 네. 그리고 이제 게임 시어리 관점에서 여러 가지 네. 합의 구조를 보면 사실 약점들이 좀 있습니다. 네. 비트코인의 약점들도 많이 알려져 있고 네네. 이제 그런 것들은 근데 해결 못할 문제는 아니라고 보고요. 이렇게 경제학자들이나 많은 연구를 통해서 행동 경제학들의 연구를 통해서 그런 것들은 점차적으로 해결이 될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블록체인 연구원이 생겨났다. 네. 얘기가 자연스럽게 귀결이 됐습니다. 어떻게 좀 궁금증이 풀리는지 모르겠네요. 자, 그러면 이제 다음 질문을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아까 이제 그 로버트 실러 교수 얘기하셨잖아요. 자, 근데 저는 말씀 듣다 보니까 사실 그게 궁금해요. 이렇게 그 노벨 경제학상을 받으신 행동경제학과 교수가 왜 이 비트코인이 굉장히 좋은 연구 기회다. 모든 맞아요. 경제학자들은 이걸 살펴봐야 된다. 그때 2013년이라고 하면은 비트코인이 그렇게까지 많이 알려진 상황도 아니었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분이 그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뭐랄까? 좀 있지 않을까요? 예, 사실 2013년도가 좀 늦게 하신 말씀이긴 했는데 어쨌든 이제 행동 경제학자들에게 비트코인은 암호화폐는 매우 매력적인 연구 주제입니다. 그래서 이제 비트코인이 사실 아직 화폐의 기능을 제대로 하고 있다고 보기 힘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이제 자산의 가격, 주식가, 채권 가격 이런 것들은 미래에 발생하는 현금 흐름을 이렇게 더한 거거든요. 더할 때 물론 위험이라는 가중 평균을 하는 건데요. 더하는 건데 그래서 이제 미래의 현금 흐름을 할인한 게 이제 현재 가치가 되고 주가나 채권 가격이 되는데 주식은 배당을 주죠. 미래에. 채권은 이자를 줍니다. 비트코인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죠? 아무것도 없는데 그러면 이제 비트코인은 굉장히 발로타일하게 매우 변동성이 큽니다. 그러면 이제 의문이 들죠. 아니 미래에 주는 것도 없는데 왜 움직일까? 답은 하나밖에 없는 거죠. 결국 비트코인을 더 비싸게 팔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사람들의 기대 때문에 기대의 변화 때문에 가격이 움직이는 거죠. 이건 이제 경제적으로 일종의 폰지 스킴이라고 하는데요. 전형적인 거품의 현상입니다. 그래서 이제 서로가 서로한테 더 높은 가격으로 상대방에게 팔 수 있는 그 기대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면 이제 그 기대라는 것은 주관적 감성의 영향을 많이 받을 수밖에 없겠죠. 네, 맞아요. 그래서 이제 저는 주로 연구한 게 채팅창, 사람들의 채팅창을 연구하고 소셜 네트워크를 연구하고 그런 것들을 통해서 그런 빅데이터의 투자자의 감성을 제가 추출을 한 다음에 그걸 가지고 이제 분석을 했습니다. 그 결과 이제 제 가설이 맞았어요. 제 가설대로 투자자 감성의 움직임과 비트코인 가격이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바로 이런 측면에서 이제 쉴러 교수님도 관심을 가지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내가 너무 감성적이었다고 말씀하시네요. 급등락이 많으셨나 봅니다. 감정의 폭에 오르락 내리락이. 마지막 댓글 정리 깔끔하시네요. 막 틀렸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에 이제 강영 교수님하고 한번 얘기를 나눠본 적이 있어요. 얘기를 나눠본 적이 있는데 이전에 비트코인과 이 암호화폐 이전에 강영 교수님이 그런 연구를 하셨었죠. 트위터를 이제 감성 키워드로 이렇게 분류를 해가지고 몇 가지 감성으로 이렇게 분류한 다음에 이 중에서 이 감성이 어느 쪽이
넘게 이게 트윗이 맞냐라는 걸 따라서 주가 그 예측하고 그걸 좀 하셨었죠. 그런 걸 하고요. 저랑 같이 일했던 회사는 네. 그걸로 지금 펀드를 만들어서 계속 운영하고 있어요. 아, 지금도 계속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수익률이 좋습니다. 그걸 기반으로 펀드를 만드셨군요. 저는 그 회사 어딘지 압니다. DM 주십시오. DM으로? 네. 이게 감성 지수라고 할까요? 트위터를 가지고 트위터는 이제 모든 자료가 다 오픈되어 있으니까 네. 트위터를 가지고 이걸 이렇게 주가와의 연동 관계는 이런 걸 분석하는 시도가 해외에도 꽤 있었어요. 네. 해외에서도 몇 번 있었고 그 결과들이 논문으로 나오게 됐었는데, 근데 국내에서는 제가 알기로는 아마 몇 분이 있으신 걸 알고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가장 그 연구를 많이 하고 그 실제 데이터로 해서 이렇게 실제 시도까지 해본 분은 강규 교수님이 유일한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최근엔 그걸 확장해서요. 네. 크립토 헤지 펀드랑 코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NLP라고 하는데요. 이제 글이거든요. 텍스트를 네. 분석해가지고 거기서 여러 가지 정보를 아, 뽑아내서 네. 그걸로 트레이딩을 하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그런 헤지 펀드랑 손잡고 공동 연구를 하고 있고 같이 네. 테크니컬 리포트 같은 것도 쓰고 그러고 있습니다. 그 크립토 헤지 펀드도 제가 압니다. 다 하시네요. 오늘 네, 그런 곳이 있습니다. 거기 나중에, 헤지 펀드 네. 매니저님도 여기 한번 불러가지고 오. 네. 박사님들도 불러서 한번 아유, 해보시죠. 근데 다 같이 그분들은 방송하면 너무 좋을 것 같은데요. 아직은 좀 어둠의 암약을 하셔서 이 양지로 올라오시기 전에 음주에서 좀 많은 거를 좀 쌓아놓으신 다음에 하셔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살짝 합니다. 예. 처음 오신 분이 2부에서 갑자기 오셔가지고 니바나? 너바나. 네, 너바나. 너바나 일님이신데 너바나 모르세요? 아이고 네. 얼터너티브 락. 네. 많이 들었습니다. 너바나 좋아하시나요? 좋아했었죠. 네. 커트 코베인이죠. 네. 한양대 차인표 교수님? 네. 네. 예,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네. 그리고 근데 시간이 지금 꽤 지나서 그러게요. 예, 저희 질문을 좀 건너뛰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이제 강윤 교수님이 이제 오늘 나오신 이유 중에 하나이기도 한데요.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양대 블록체인 연구원에 지금 현재 소속은 아니죠. 거기 블록체인 연구원에서 같이 활동을 하고 있으세요. 네, 한양대 블록체인 연구원에서 그럼 좀 소개를 해주실 수 있으실까요? 예, 그래서 한양대 블록체인 연구원은 2018년 9월 20일에 설립이 됐고요. 블록체인과 관련된 국내 연구소 중에서 최대 규모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한양대 블록체인 연구원은 굉장히 웅대한 야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야심을 갖고 있나요? 몇 가지 말씀드리면, 첫째, 네. 우리 연구원에서는요, 네. 공학, 경제, 경영, 법학, 의학 등을 망라한 전문가 집단이 모여서 학문의 경계를 우리가 뛰어넘을 생각입니다. 너무 갑자기 가져와 얘기긴 한데 그래서 블록체인 들어오시죠. 그래서 블록체인 관련해서 새 지식을 연구하고 거기에 대해 창업과 투자 지원 등의 역할까지 할 생각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연스럽게 국내 최대 규모의 블록체인 연구 집단이 되었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그 밑에 무려 8개의 산학기관을 두게 되었습니다. 산학센터죠. 그래서 네. 8개가 이제 플랫폼, 그다음에 금융경제, 정책법률, 보안, 평가검증, 비즈니스 협력, 창업, 전문인력 교육 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센터 구성에서 보듯이 기술 산업뿐만 아니라 우리는 이제 정책 연구를 수행할 역량도 보유하고 있습니다. 저는 여기서 이제 비즈니스 협력 센터장을 맡고 있습니다. 네, 네. 강영구 교수님은요? 아까 말씀한 거를 이제 그 플랫폼, 금융경제, 정책법률, 보안, 평가검증, 비즈니스 협력, 창업, 전문 교육인데 이 8개 센터가 보시면은 아시겠지만, 들으시면 아시겠지만 블록체인과 관련해서 거의 전 범위를 커버하고 있다고 봐도 무방해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대학 내 연구 센터로 지금 자리 잡고 있는데 이 정도의 커버를 하고 있는 연구원은 제가 알기에는 유일한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네. 교수님도 다른 데가 없는 걸로 알고 계시고요. 네,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그것뿐만이 아니라 우리는 이제 전문 인력 양성과 창업 생태계를 조성하는 데 중심이 될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제 연구원을 기반으로 해서 이미 블록체인 학과를 만들었고요. 네. 그리고 이 학과에서 신입생 선발까지 마쳤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말 기대됩니다. 다음 학기부터, 이제 이번 학기죠. 봄 학기부터 이제 학생들과 블록체인 및 토큰 경제 관련 연구를 수행하고 블록체인을 통한 산업 혁신과 사회 혁신까지 도모할 생각입니다. 산업 혁신에 이어서 사회 혁신까지. 예, 그렇습니다. 목소리 좀 힘 빼시고. 너무 힘이 들어가셨어요 지금. 제가 너무 이게 댓글을 뭔가 세게 써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말씀하시면. 그리고 또 있습니다. 이 연구원은 이제 한양대 캠퍼스를 네.
블록체인 기술을 검증하고 평가하기 위한 테스트베드로 삼아서 네. 그냥 캠퍼스를 이용하는 거죠. 네. 다양한 활동을 할 겁니다. 그래서 올해는 이제 캠퍼스 블록체인 시범 사업을 펼칠 거고요. 한양대의 다양한 연구 성과를 블록체인으로 관리하고 그러다가 어느 정도 준비가 되면 과감하게 국내 중소기업에 이 한양대 블록체인 테스트베드를 개방할 생각입니다. 네, 그 다음에 넷째, 당연히 우리는 블록체인 업계와 긴밀히 협력할 계획이고요. 그래서 이더리움 재단, 이오스 재단, 니오 재단 등 물론 글로벌한 해외 재단과 함께 네. 메디블록, 플레타, 휴먼스케이프 같은 국내 스타트업들을 협력 파트너로 이미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게 좋은 점이 뭐냐면 사실 이제 한양대 출신들이 이미 블록체인 업계에서 상당히 활동을 잘 하고 있습니다. 네. 메디블록 이은솔 대표님이 이제 한양대 의대 출신의 전문이고요. 플레타 박승호 대표님은 한양대 정보시스템 학부와 대학원 출신입니다. 은근히 모르신다고 해야 될까요? 네, 그런 부분인데 한양대에서 블록체인 쪽에 있으신 분들이 꽤 있으세요. 생각보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그 이은솔 대표님이라든지 뭐 박승호 대표님이 지금 활동을 하고 있으시고, 그리고 이와 연관돼서 하시는 분들이 또 있죠. 그 교수님 하시는 그 코퍼레이트 엘. 네, 그렇습니다. 네, 그분도 지금 한양대 쪽하고 좀 관계돼서 이렇게 하고 계시는 거고요. 아, 근데 말씀들이 많네요. 아, 소셜세이브님이 관련 레포트는 어디서 볼 수 있나요라고 물어보셨는데. 신입생이 또 되고 싶다. 예. 지금 일단 제가 좀 빨리 나왔으면 더 많은 분들이 신입생으로 좀 말씀드리는데 이 블록체인 방금 너무 크게 서 죄송합니다. 소리가 갑자기 확 높아진 것 같은데 이 한양대에서 하는 블록체인 연구원이 이제 석사 과정이 있고 그다음에 최고위 과정 두 개가 지금 하고 있어요. 두 개로 나뉘어 있죠. 저희하고 함께 하고 있는 거는 이제 최고위 과정인 과정. 거고. 석사 과정은 모집이 다 끝나셨나요? 네, 안타깝게 모집이 다 끝났습니다. 지금 수강 시청 기간입니다. 수강 벌써 수강 시청 들어갔나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이제 그분들하고 같이 이제 연구를 진행하신다는 얘기인 거고. 그럼 그 진행하는 이제 아마 그 소셜세븐이 물어보신 게 그 연구를 진행하는 가운데서 나오는 그 리포트들을 혹시 공개하시느냐 그런 얘기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계획 중에 하나가 그런 것들도 블록체인으로 공개하고 그럴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어찌됐든 그리고 연구 결과 오픈하시는 걸로 되어 있고 네. 그다음에 학점 잘 주시나요? 학점 에어드랍. 네. 제 과목에서 페일하는 분은 적어도 지금까지 한 분도 없었던 것 같습니다. 다 패스를 해주신 겁니다. 네. 교수님이 제자분들을 제가 몇 분 알고 있는데 그분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주 지도 잘 해주시고 그에 대해서 이제 학생들이 애로가 없게 잘 해주시는 교수님이라는 말씀을 해주실 거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일단 석사 과정은 모집은 끝났는데 네. 그 최고위 과정은 지금 현재 진행 중이긴 합니다. 그렇습니다. 24일까지인가? 네, 그렇습니다. 25일까지인가 그때 24일. 하는 거죠. 지금 여기 뒤에 나와 있는 이게 지금 한양대 블록체인 그 연구 융합 그룹 위에 보시면 있겠지만 연구 금융 그룹의 홈페이지예요. 네. 이 홈페이지가 blockchain.han양.ac.kr입니다. 네. 여기에 들어가 보시면은 이제 지금 보이죠? 여기에 들어가 보면 이제 블록체인 연구원에 대한 소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좀 내려가 보면 이렇게 블록체인 융합학과, 이 학과가 새로 생긴 학과인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대학원 석사과정. 석사부터 이렇게 학부는 아니고 석사를 모집해서 학부도 만들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학부도 만들 계획을 가지고 있으시나요? 학부까지. 이 블록체인 모든 거를 지금 강 교수님이 다 이렇게 진두지휘하고 있는 거 아니시죠? 그건 아니고요. 대장님은 따로 계시고 저는 지금 보좌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지금 융합학과가 있고 그리고 이제 그 밑에 보면은 또 이제 저희와 함께하는 한양 블록체인 테크노믹스 최고의 과정에 대한 소개가 쭉 나와 있습니다. 여기 교육 개요와 교육 내용과 그 차수별 교육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그런 것도 다 나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보시면은 자세한 내용이 알 수 있으실 겁니다. 여기 모집 기간까지 있네요. 28일까지네요. 28일까지 그러는데요. 길어지고 사전에 이제 등록 기간은 이제 그 선발이 이제 그 전에 되면은 된 분들은 25일부터 가능한 거고요. 등록금은 좀 됩니다. 690만 원. 근데 AMP 과정이 한 저 정도 하죠. 어차피 학부도 한 학기 등록금이 문과가 500만 원이고 공대 600~700만 원인데 사실 그렇게 생각하면 이게 한 학기 과정이니 비싸다고 할 수도 없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만. 그렇죠. 그리고 근데 이제 어떤 분이 여쭤봤는데 코인 받으시나요? 코인을
좋은 제안이시네요. 한양 코인이 좀 나왔으면 좋겠네요. 한양 코인 괜찮은데요? 네. 아마 근데 코인을 등록금으로 받으면 교육부에서 그렇게 좋아할 것 같지는 않다는 네, 생각이 약간 우려가 드네요. 예. 네. 최고 경영자가 아니라 최고 네. 머슴 과정 만들어 주세요. 예, 한번 건의를 해보는 걸로. 그리고 디스트리트에 아티클 공유가 가능하신가요?라고 물어보셨는데 아티클 공유는 저희는 계속 합니다. 아마 잠시만요. 최고의 칩은 싼 네. 것 같다고 천수동님이 말씀해 주셨어요. 네, 사실이 그렇습니다. 최고위를 잘 아시나 보네요. 아, 저희 지금 스크립트를 보는 앞에 노트북이 지금 배터리가 다 돼서 지금 불의의 사망을 했는데요. 자, 그러면은 이 다음에 또 질문이 하나 더 남아 있는데, 네. 그죠? 제가 지금 잠깐 이 스크립트를 좀 확인 좀 해보겠습니다. 네. 지금 시간이 꽤 돼서 네. 마지막 질문을 하나를 하고, 네. 그 다음에 댓글 반응들을 좀 보고 마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일단 하양대 블록체인에 대한 소개를 했었고, 그렇죠. 이제 마지막 질문입니다. 가장 중요한 질문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죠? 앞에 놓으시고 보면 될 것 같은데 한양대가 이제 이번에 사실 다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른 대학교들은 다 그 대학 자체적으로 블록체인 교육 과정을 개설했잖아요. 최고위원과 마찬가지고. 근데 한양대는 이제 좀 매일경제와 같이 이렇게 만드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어찌 보면 언론과 학계 그리고 그 과정을 잘 보시면은 산업계에 계신 분들도 꽤 많이 지금 합류를 하고 있으세요. 이렇게 총 모여가지고 이렇게 하신 건데 이렇게 종합해서 블록체인 연구원 주제로 중심으로 이렇게 종합해서 만든 이 과정을 통해서 어떤 거를 좀 하고 싶으신가요? 예, 한양대가 역시 큰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야망을 갖고 있군요. 네. 그리고 네. 한양대가 올해 설립 몇 주년이시죠? 죄송합니다. 이거 이사장님이나 총장님 보시면 안 돼요. 80주년이었나? 네, 아무튼 꽤 됐습니다. 예, 네. 그시죠. 1934년인가 뭐 그럴 텐데 죄송합니다. 네, 1934년이면은 그거 확실치 않아요. 예, 80주년 제 기억에 80주년이었던 것 같아요. 네. 어느 80주년 네. 75주년인가 뭐 그랬던 거 예, 같아요. 85주년 기념으로 뭔가를 많은 거를 하실 예정인데 그 중에 하나가 또 여기 같이 들어가 있으신 거죠. 네. 말씀하시죠. 그래서 이제 우리 한양대는 블록체인의 가능성을 일찌감치 인정하고요. 그래서 그간 80년 네. 동안 축적된 한양대의 역량을 동원해서 블록체인을 통해서 이제 국내 산업 발전은 물론 사회 혁신에도 기여하고자 합니다. 네. 이제 사회 혁신이 왜 중요하냐면 네. 한양대 건학 이념이 사랑의 실천입니다. 오. 그래서 러브를 하는 건데요. 사랑의 실천을 이 학교와 사회 관계에서 네. 러브를 실천하려면 논리적으로 사회 혁신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네. 그래서 사회 혁신은 한양대 건학 정신에 따라 그래서 자연스러운 거고요. 그래서 블록체인의 혁신에 기여하고 이제 혁신의 결과가 단순히 이익뿐만 아니라 국가와 사회에 멀리 전파되도록 파급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이제 산업에서도 중요한데요. 이제 블록체인의 발전을 가장 가로막는 장벽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흔히 이제 규제 탓을 많이 하시잖아요. 그쵸. 정부의 규제 부재를 네. 많이 탓하죠. 규제 부재. 아무튼 규제 탓을 많이 하는데 네. 이제 규제라는 게 그렇습니다. 그럼 이제 규제를 말씀하시다가 댓글 그래서 이제 규제를 여러분 집중해 주세요. 얼마 남았습니다. 이제 규제를 극복해야 되는데 이제 사람도 규제가 이러시면 안 됩니다. 네. 규제를 극복하는 과정에 대해서 이제 규제를 극복할 때 항의하거나 청원한다고 그게 규제를 네. 극복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많죠. 그래서 이제 규제를 하려면 결국 이해관계자를 설득할 수 있는 논리가 필요하고 단순히 금전적인 것 이외에 사회적 가치가 있다는 비시장적 가치가 있다는 걸 보여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블록체인을 통해서 사회 혁신을 하면 자연스럽게 이해관계자들을 설득할 수 있게 되고 네. 그러면서 오히려 규제를 극복하고 이용까지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네. 이제 블록체인 사람도 더불어 발전하게 되고요. 네. 그런데 이제 한양대가 이런 전략을 가지고 있는데 이런 전략에 성공하려면 전제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어떤 거죠? 네, 바로 뭐냐면 흔히 말하는 사회적 자본, 소셜 캐피탈이라는 게 사회 혁신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소셜 캐피탈이라는 게 뭐냐면 이해관계들 간의 네트워크입니다. 그래서 네. 스타트업, 대기업, 학계, 정부, 언론, 시민단체를 여는 네트워크에 기반한 사회적 자본, 소셜 캐피탈이 그런 사회 혁신을 하는데 굉장히 필요하고 그런 면에서 생각해보면 이제 매경 한양 블록체인 최고의 과정은 이런 한양대 블록체인의 비전에서
자연스럽게 도출됐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논리적인 첫 번째 시도고, 그래서 제 생각에 이렇게 사회혁신을 염두에 두고 블록체인을 고민하고 사회혁신으로 강력한 블록체인 생태계를 구축하려는 시도는 아마도 매경 한양 블록체인 최고의 과정이 거의 유일하고 최초라고 생각합니다. 점수는요? 제가 말하다가 너무 재밌어서 열변을 토하셨습니다 지금. 네, 알겠습니다. 예. 저희가 뭐 특별히 더 드릴 말씀은 없는 것 같아요. 정말 다 설명해 주셨어요. 매경제와 한양대 블록체인 연구원이 왜 손을 잡았고 이 과정을 통해서 뭘 어떻게 하려고 하는지를 확실하게 말씀해 주신 거고, 특히나 앞에서 잠깐 언급해 주셨지만 사회혁신과 그러니까 말씀하신 소셜 캐피탈 이런 이쪽에 관심이 굉장히 많으세요. 그리고 그래서 그쪽에 연구하신 사례도 있으시잖아요. 네, 그쪽으로 그렇죠? 연구를 또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연구하시고 있고 아름다운 재단. 네, 아름다운 재단과도 예. 아름다운 블록체인이라는 거 아름다운 재단이 아름다운 블록체인을 해야 됩니다라고 제안을 했고요. 지금 어떻게 되고 있나 확인을 해봐야 되겠네요. 그래서 작년에 이제 NPO 국제 행사에서 발표도 하고 그랬었습니다. 말씀하신 거를 이제 지금까지 가만히 들어보면 라임이 있으세요. 네. 라임을 또 아름다운 재단, 아름다운 블록체인 해서 제안을 했다. 아까 비슷한 뭔가 하나 있었었는데 이 라임을 꽤 타시는 것 같아서 그래서 자꾸 이제 블록의 명곡 이런 얘기를 하시고 아까 보다가 정말 빵 터졌는데 오늘 잘 넘치시네요. 오늘 댓글이 아주 정말 버라이어티합니다. 아름답습니다. 진행에 애로가 좀 많고요. 예, 저희가 이제 한양대와 조합이 열심히 하고 있고 과정 현장 연수 있나요?라고 교수님과 교수님 가정? 청강 한번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청강이 글쎄요. 최고 경자 과정의 청강은 유례가 없어서 저도 잘 모르겠어요. 애매합니다. 그래서는 그런데 저도 이제 이 강연 이 과정 기획에 많이 참여를 해서 어느 정도 좀 알고 있는데 이 영상을 다 찍어요. 과정을 영상을 다 찍고 그다음에 이 영상을 가지고 말씀하신 사회혁신이나 이런 기조에 맞춰서 활용할 생각을 같이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꼭 현장에서 굳이 이렇게 참석하지 않으시더라도 여기서 어떤 것이 하는지는 간략하게라도 아마 좀 접하실 수 있을 거예요. 예. 그리고 연수 말씀이시군요. 이거는 있습니다. 네, 저희 이제 보시면은 그 최고의 과정에서 국내 연수, 해외 연수 두 개가 있고요. 제가 과정 기획에 많이 참여를 해서 저희가 있고 해외 연수는 아직 확실하게 확정되어 있지는 않아요. 근데 아마 안에서 얘기를 해볼 것 같고 아마 저희 예상으로는 멀리 유럽이나 이런 미국 쪽은 왔다 갔다 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고 특히나 여기다 현업에 계신 분들이 주로 참여를 하시기 때문에 싱가포르 내지는 중국 블록체인 지구가 있죠. 그러면은 선천이나 이런 쪽이 좀 있는데 그런 쪽을 아마 둘러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국내 연수 같은 경우는 이제 제주도 쪽까지 지금 협력을 해서 그쪽으로 한번 가는 거를 고려하고 있는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맞지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예. 재밌는 프로그램이 될 것 같습니다. 기대가 됩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제 하나만 더 얘기를 하고 끝내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아까 저희가 또 얘기를 했지만 사실 다른 과정들이 꽤 많습니다. 다른 학교에서 한 과정들도요. 보면은 아까 열변을 사자우를 토해 주셨는데 그 과정들과의 차이점에 대해서 딱 이거다라고 딱 하나 짚어서 얘기해 주실 만한 게 또 있으실까요? 이제 다른 과정이라고 한다면 이제 서울대나 포항공대가 비슷한 좋은 프로그램을 아주 가지고 있습니다. 블록체인의 가능성이나 활용 전략을 강조하는데 이제 공통점이 있는 것 같아요. 다만 이제 포항공대는 기술과 트렌디한 토픽들을 다룹니다. 그래서 블록체인 스타트업을 하고 계시는 분들께서 주로 강의를 하시죠. 서울대는 그에 비해서 좀 더 학술적, 과학적인 측면을 강조하는 것 같고 그래도 이제 강의도 그래서 교수님들이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한양대는 두 대학 프로그램의 중간 정도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래서 기술과 산업적 측면을 같이 보고 강사진도 학계하고 업계를 이제 골고루 모시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한양대는 약간 다른 점이 있죠. 단순히 두 과정의 조합이 아닙니다. 중간이 아니라 제 생각에 이제 한국형 블록체인 생태계의 발전에는 블록체인 국경에는 블록체인의 한국형이라는 말을 붙이긴 좀 어렵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현실이니까요. 한국형 블록체인 생태계 발전에 아무래도 제도,
재벌의 역할이 중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따라서 우리 한양대 최고의 과정은 매경 한양대 최고의 과정은 법률, 세무, 회계 전문가는 물론 국회의원, 금융위원회, 한국은행, KLX 대기업 등에서도 강사를 모셨습니다. 그래서 결국 매경 한양 블록체인 최고의 과정은 산업하고 사회에서의 혁신과 공유 가치를 창출하고 사회 혁신을 달성하기 위한 그 기반이 되는 사회적 자본을 축적하기 위해서 특별하게 디자인된 완벽한 프로그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완벽한 프로그램. 에너제틱 하시다는 분이라는 건 충분히 아시겠죠. 예. 강단위 열정이 넘치시는 분입니다. 예. 모습이 기대가 됩니다. 예. 네. 인기 많으실 거라고 하고 맞아요. 예. 그리고 노래로 끝납니다 하는데 진짜 노래로 끝날 것 같죠? 지어드려야 될 것 같은데. 예. 말씀해 주셨는데 이제 이 자세한 내용은 한양대 블록체인 연구원 홈페이지에 가서 보시면 정말 말씀하신 그대로 다 들어가 있어요. 네. 직접 확인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네. 말씀하신 한모은행 모르니까 금모위원회 뭐 이런 곳 K 무슨 X 이런 곳에서 지금 다 저희 쪽에 오셔가지고 네. 이 참석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강연을 가지고 이분들과 같이 어떤 걸 할 수 있을지 그런 걸 같이 모색하는 자리가 될 거예요. 예, 저희도 사실 그래서 이 과정이 지금 한양대와 처음 진행하는 건데 저희도 대신 걱정도 많이 되기도 하지만 기대도 많습니다. 왜냐하면은 이렇게 언론과 학계가 모여서 뭔가를 하는 사례는 꽤 많습니다. 예, 저희 매경도 꽤 많은 빅데이터 과정이나 이런 걸 많이 했었는데, 근데 이렇게 모여서 같은 거를 여러 가지를 모색을 해보고 같이 머리를 싸매고 뭔가를 진행했었을 때 이 시너지가 나거나 아니면은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는 그 소재라고 할까요? 네. 그게 사실 별로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네. 블록체인은 참 그냥 될 것 같아요. 보면은 그래서 이제 저희가 어떤 결과가 나올지 대신 기대도 많이 하고 좀 두근거리는 마음이 있는데요. 네. 그것도 이제 같이 잘 뭔가를 만들어서 좋은 결과를 내서 또 여러분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네. 예, 그렇게 하도록 노력할 테니까 잘 지켜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7월에 종강하고 이제 잘 마무리되면 교수님 또 모셔갖고 같이 그때도 할 말이 많을 것 같아요. 예, 적절히 끊어지겠죠. 리뷰를 어떻게 예. 에너제틱 하십니다. 그리고 저희 옆에 이제 계신 이제 이포터님도 이제 이 수업을 일기로 같이 듣게 되니까요. 네. 듣고 난 다음에 중간 중간에도 아마 얘기를 해줄 것 같기도 합니다. 네. 제가 그렇죠. 여기서 잘 전달하겠습니다. 네. 교수님의 그 에너지를. 근데 저희가 얘기를 잘한 걸 잘 받아주셔가지고 말씀들이 되게 감사한 말씀들이 많네요. 네, 교수님 학교에서 인기 많으실 듯이라고 하고요. 네. 분위기가 너무 좋다고. 다음에 또 나와주세요라고 말씀하셨는데 이러시면 정말 다음에 또 나올 것 같죠? 예, 그 같기도 하고. 예, 밤샘 토론은 어렵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이렇게 강영구 한양대 교수님을 모시고 네. 저희가 이제 금융과 블록체인 전반적인 얘기와 행동 경쟁 얘기까지 사실 나왔었어요. 네. 굉장히 좀 학구적인 분위기이기도 하고, 네. 그다음에 블록체인 연구원과 블록체인을 연구를 해서 어떤 거를 할 수 있는지, 어떤 걸 하고자 하는지에 대한 얘기를 상당히 많이 나눈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분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저희들이 얘기하는 얘기가 잘 그대로 전달이 됐으면은 좋겠습니다. 네. 예, 저희 얘기는 이제 여기서 이제 마무리하고요. 아이고 이 야심한 밤까지 들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는 다음 주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